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배송되는 전치모 로켓 배송,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각 5문제씩 과목별로 뽑아서 빠르게 풀어보는 어제 출제된 CBT 강의입니다. 전기 자기학부터 시작해 볼게요. 유전율 입실론, 전개의 색이 2인 유전체에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를 찾아라. 문제의 답만 암기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자, 3번이 어떻게 정답이 되냐면,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로 구하는데, 이거랑 같지 않죠, 그죠? 전속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속 밀도 대신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2분의 유전율 분의 전개의 세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요게 이렇게 지면이고, 여기 이렇게 선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이 높이 분의 선전하 밀도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과 높이와의 관계, 반비례 관계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계와 전류계의 대응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투자율과 유전율. 투자율과 대응되는 건 유전율이 아니고요, 도전율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EH일 때 포인팅 벡터 표시로 옳은 것은, 포인팅 벡터 표시 3번이죠. 표시하고요.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정답 중에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암기하고 가세요. 설비 용량이 360kW고 수용률이 0.8, 부등률이 1.2일 때 최대 수용 전력 어떻게 구하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지요. 그리고 부등률로 나눕니다. 요게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요 계산하면 몇 나오지요? 240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의 최대 수용 전력은 240kW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도체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면 도체 인덕턴스는, 송배전에서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죠? 0.4605의 로그 R분의 D. 여기서 R은 도체 반지름이고 D는 도체 간의 간격이죠. 플러스 0.05, 요게 단도체의 인덕턴스죠, 그죠? 여기서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하면, 얘를 크게 하면 이 숫자가 커지죠, 그죠? 이 숫자가 커지면 인덕턴스 커지겠네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답은 커진다. 1번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 복수기에서의 손실이죠.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송전선로에서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이 발생해도 건전압이 최대로 올라가야 1.3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이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절연계 폐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한랭지 산악지방에서도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 없다라고 했죠. 가스 절연 개폐기는 수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대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극수가 8, 중권, 직류기의 전기자총 도체수가 960, 매극 자속이 0.04 웨버, 회전수가 400rpm이라면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직류기의 유기기전력 구하라는 공식이네요. 유기기전력 E는 공식이죠? 60A분의 P, Z, 파이, N. 여기서 P는 뭐죠? 극수, 8극. Z는 총 도체수 960, 파이는 자속 0.04, N은 회전수 400, 나누기 60 곱하기 A는 병렬 회로수죠. 병렬 회로수는
요 중권과 파권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죠? 중권으로 줬기 때문에 극수와 동일한 8. 예,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유기기전력은 256V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발전기의 극수가 4, 전기자 총 도체수가 600으로 매분 600 회전할 때 유기기전력이 220V란다. 전기자 권선이 파권일 때 매극당 자속수는 약 몇 웨버인가? 좀 전에는 유기기전력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자속 물어봤네요. 그러면 유기기전력 공식 E는 60A 분의 PZ 파이 N에서 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ZN은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리고 60A는 넘어가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자속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P 극수 4극, Z 총 도체수 600, N은 회전수 600 분의 유기기전력 220V. 그 다음에 60 곱하기 병렬회로수. 여기는 파권 줬네요. 파권이면 병렬회로수는 무조건 2. 그래서 곱하기 2.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0183. 자속이니까 이제 단위는 웨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이것도 암기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은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에 도달했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의미합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에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전압 변동률 물어봤네요. 전압 변동률 공식 무부하 단자 전압 240V 마이너스 전격 부하 시, 그러니까 부하를 연결했을 때 사용할 때의 단자 전압 230V 나누기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의 단자 전압, 그 전격 부하 시 단자 전압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요게 이제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부하일 때의 전압, 전격 전압, 전격 전압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때의 전압 변동률은 4.35%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출력이 100%일 때 역률이 1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한 다음에 공급 전압 V 및 계좌 전류 IF를 일정하게 하고 전부하 이하에서 운전하면 동기전동기의 역률은, 자,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앞선 역률이 되고 부하가 감소할수록 역률은 낮아진다. 전부하 이하란 얘기는 뭐냐면 부하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부하는 뭐죠? 지상부하죠. 지상부하. 그래서 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역률은 앞선 역률이 되고요. 그리고 역률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앞선 역률이 되고 부하가 감소할수록 역률은 낮아진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각 상의 전류가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영상분 전류는 3분의 1의 상의 전류값을 다 더해줍니다. 요게 이제 영상분인데 보니까 얘랑 크기는 같은데 요 위상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죠? 위상에서. 저 위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90도, 여기 위상이 마이너스 90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90도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쟤는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90도면 90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쟤는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럼 얘 연장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예요. 그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0. 그래서 B상과 C상은 서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3분의 1의 A상 사인 오메가 T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0 되겠네요. 그럼 답은 30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력계로 평형 3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다른 쪽 전력계 지시의 3배였다면 부하 역률은 얼마인가? 두 개의 전력계로 전력을 측정해서 역률을 구하는 방법. 이거 뭐죠? 이전력계법이죠. 이전력계.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은 2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이렇게 구하고요. 유효전력은 P1과 P2를 더해서 구하지요. 요게 이 전력계법에서의 공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두 개의 전력계를 평형 3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 지시가 다른 쪽 전력계의 3배래요. 그러면 한쪽 지시가 P1이었다면 P2는 이 전력계의 몇 배? 3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보면 2 루트 P1은 그냥 P1, 그냥 P라고 하겠습니다. P. 예, P의 제곱 플러스 P2는 P1의 3배예요. 그러면 3P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두 개의 전력을 곱합니다. P 곱하기 3P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분해 두 개의 전력을 더해요. 그러면 P 플러스 3P. P2는 P의 3배니까 그 요거 정리하면 얘는 P 제곱 플러스 얘는 3의 제곱하면은 9 P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P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3P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7P의 제곱이네요. 7P의 제곱. 그러면 2 루트 7P의 제곱 분의 두 개 더하면 뭐죠? 4P네요. 4P. 4P. 근데 P의 제곱은 루트에서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얘는 2P 루트 7 분의 4P 이렇게 정리가 되고 P 약분해서 2 루트 7분의 4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7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역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거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역률 구하는 거 꼭 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전압 V, AP는 요 단자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이거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우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해서 따로따로 회로를 그려놓고 하는 거죠. 전압원을 단락해놓고 한번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원을 단락하면 회로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볼까요? 전류는 3A가 이렇게 흘러서 이 3A는 여기서 분배될까요? 아니죠. 왜냐?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3A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3 곱하기 2옴 3A 곱하기 2옴 하면 이때 전압은 6V. 이거는 전압원을 단락하고 구한 거고요. 이제 요번에는 전류원을 개방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원을 개방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전류는 내가 나가면 내가 나가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회로입니다. 근데 이 회로에서는 여기서 나가면 돌아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회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AB 단자에 걸리는 여기 전압은 0V가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구한 6V에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구한 0V를 더하면 6V다. 그래서 이때의 AB 단자의 전압은 6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상평형회로에 Y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부하에서의 선간전압이 100루트3의 위상이 0도 볼트 1대 선전류가 20A의 위상이 마이너스 60도 암페아이었다. 이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Y결선이죠? 이렇게 Y결선으로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선간전압이 100루트3 위상이 0도.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크기가 20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60도 일 때 요 임피던스 값을 구해라.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지. 근데 전압은 선간전압이 100루트3이에요. 위상이 0도고요. 그러면 이때의 상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100루트3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그래서 크기는 100루트3에 루트 3을 나눈 값이 걸리고요. 그러면 약분되면은 100만 남네요. 그리고 위상은 30도가 늦습니다. 30도가 늦은 전압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전류는 이 전류가 바로 여기 부하로 들어가죠. 그죠? Y결선은.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20에 마이너스 60도. 자,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우선 실수는 실수끼리 20분의 100 그러면 요거는 5 나오네요. 5. 그리고 요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분자의 각도에서 분모의 각도를 빼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임피던스는 5m에다가 위상은 30도 되겠네요. 30도 플러스 30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료 전지 및 태양 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인가하는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인가한다.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시험 전압을 500V로 한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 A종 철주인 경우 경관은 지지물의 경관을 물어봤네요. 고압 보안공사예요. 그럼 이때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요 지지물일 때 경관은 100m죠. 100m. 고압 보안공사예요. 그 다음에 B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는 몇 미터? 150m. 그 다음에 뭐 있죠? 철타. 근데 문제에서 A종 철주 물어봤죠. A종 철주는 100m. 1번.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의 경관. 요거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25kV 교류 전차 선로를 도로 등과 제1차 접근 상태에 시설하는 경우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인가? 그 내용은 1차 접근 상태일 경우 특고압에서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60kV가 기준인데 60kV 이하면은 2m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kV면 60kV 이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m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내용이죠. 15kV 미만이면 0.15m. 0.15m. 그리고 15kV 이상 그리고 25kV 미만이면 0.2m. 그리고 25kV 이상 35kV 미만이면 이때는 0.25m. 여기까지만 암기하자고요. 문제는 22.9kV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격거리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2m다. 즉 2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중 전설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설로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것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설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는가? 요거 암기하는 문제죠, 그죠? 답은 2번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암기.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배송되는 전치모 로켓 배송, 지금까지 쭉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각 과목별로 5문제씩 뽑아서 빠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시험 보실 분도 계실 건데,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전치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전치모 로켓 배송 어제 출제된 CBT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